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대 영어학원에서 양정고 1학년 담당하고 있는 김세진입니다. 많은 것들이 바뀐 후에 첫 시험이라,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 입학해서 처음으로 치르는 정규 고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고생들을 했을 텐데요. 정말 많이 수고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학생들에게 전해주고 싶고, 또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하셨을 부모님들께도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면 영어 내신 성적을 조금 더 잘 받을 수 있을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교과서는 2개과, 이거는 기존과 비슷한 분량입니다. 그 다음에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예년과는 좀 달라졌죠. 부교재가 이제 올해부터 바뀌었는데 작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부교재의 그 시험 범위 양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지문의 개수로 하면 총 35개 지문이 부교재에서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됐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4지문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만 작년까지 우리 양정고 1학년 학생들이 공부하던 부교재에 비해서는 현재 채택한 이 EBS 교재의 난이도가 약간은 더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문제에서는 지문이 약간은 변형이 된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번 그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많이 출제된 편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 각 영역별로 어떤 그 비율로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지, 어느 범위에서 얼마만큼이 나왔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보시다시피 부교재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교과서,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험 범위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분량이 포함이 되었고요.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 이제 2지문,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들어가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향후에는 충분히 이게 훨씬 더 많은 비중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시험들에서는 외부 지문에 대한 대비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의 약간 특징이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나왔으나 한동안 나오지 않던 이 어휘 전용 문항이 출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양정고는 학교에서 채택한 어휘 부교재가 별도로 존재를 했었습니다. 별복화라든지 복화클리어와 같은 그런 부교재가 시험 범위에 추가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선택형 1번에서부터 5번까지 그 수능형 독해 어휘 문제가 아니라 어휘만 물어보는 어휘 전용 문항으로 5문제씩 꼭 출제가 됐었죠. 근데 한동안 이제 그런 부교재 채택도 없고 또 그런 식의 문제 유형도 출제를 안 하다가 이번에 학생들의 그 시험 범위, 교과서라든지 부교재, 이 시험 범위에 나왔었던 어떤 어휘들을 바탕으로,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이 처음 보는 문장을 가지고 어휘 전용 문항이 5문항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여기에서 크게 어려웠다라는 그런 인식보다는 예상치 못했던 그런 문제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처음에 시험지를 받아들고 약간은 당황을 하게 되거나 또 약간은 시간을 소모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어휘 문제가 또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휘에 대한 학습을 조금 더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술형 같은 경우도 그 부교재 중심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보통 모의고사에서는 서술형이 잘 안 나오는 편이긴 하고,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 평이하게 나오는 편인데 이번 시험은 모의고사 범위가 적은 만큼 서술형까지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영역별로 어떤 유형이 출제되었는지를 정리한 부분인데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유형들이 교과서와 부교재, 특히나 이제 시험 비중이 가장 많았던 부교재는 굉장히 많은 유형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능 영어의 전 영역이 여기서 다 출제가 되었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사실은 이 외부 지문입니다.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이 처음 보는 지문이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지가 사실은 외부 지문을 잘 풀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부 지문의 난이도가 좀 낮게, 외부 지문의 문항수도 좀 적었지만 외부 지문의 문제의 난이도 자체도 또 유형 자체도 비교적 쉽게 나왔습니다. 원래 양정거가 외부 지문을 출제를 하는 경우에는 빈칸이라든지 내지는 뭐 순서 배열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좀 어렵게 생각하는 유형을 가지고 외부 지문을 내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이번은 아무래도 1학기 중간고사이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처음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치르는 시험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수위 조절이 있지 않았나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향후에는 얼마든지 다른 유형으로 출제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한 지문이 출제가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함축적 의미, 이것도 상대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조금은 까다롭게 생각하는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의고사 지문 자체가 범위가 적었고 난이도가 엄청 높은 지문은 아니었기 때문에 대체로 많은 학생들이 잘 풀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총평을 해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어휘 전용 5문항이 부활을 했다. 이것이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항수가 기존 대비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보통 26문항, 그 다음에 좀 많으면 28문항 이 정도 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물론 어휘가 5문제가 포함이 되기는 했지만 30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시간을 조금 부족하게 썼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빈칸 추론의 그 문제 출제 같은 경우에는 원문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빈칸으로 선택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그 빈칸에 들어갈 말을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식의 표현 방식으로 패러프레이징을 해서 정답을 찾게끔 유도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양정고가 기존까지 빈칸 문제를 시험 범위 내에서 출제했던 방법은 그 빈칸이라 하더라도 원문을 변형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이번은 1학기 중간고사부터 많지는 않죠. 물론 다른 학교에 비해서 원문 변형을 많이 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 시험들 같은 학교 예년 시험들에 비해서는 1학년 1학기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지문 빈칸 추론에 들어갈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출제가 했다는 건 조금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있는 표현을 그대로 외우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그 표현이 다른 표현으로 패러프레이징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석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연습도 앞으로는 조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현재 쓰고 있는 부교재가 1학년 교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난이도가 조금은 낮은 편이에요. 이게 이제 2학년, 3학년을 타겟으로 만들어진 교재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 쉽게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에 이 변형에 대한 가능성 더 넓게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또 이번에 좀 어렵게 이 시험을 생각했던 요소가 복수 정답을 골라야 하는 문항이 다수 있었습니다. 뭐 2개를 고르는 것도 물론 있었지만 3개의 틀린 부분을 골라야 하는 그런 문항들도 여러 출제가 됐는데요. 이게 이제 학생들에게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복수 정답이라는 것이 둘 중에 하나만 틀려도 그 문제 전체가 오답 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약간만 실수를 해도,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어법이랑 어휘 문제를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예년에 비해서도 이 복수 정답을 찾아야 하는 그런 문항이 좀 더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를 높이는 요소가 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완성 서술형인데, 사실 이게 학기를 거듭하고 학년을 거듭할수록 문장 완성 서술형이 문제 수도 많아지고 써야 하는 어떤 양도 많아지고 이런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1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 시험인 것을 감안을 했을 때에는 예전보다는 문장 완성으로, 그러니까 단어를 배열하고 어형을 변화시켜서 완벽한 문법적 표현을 구사해야 하는 그런 문장 완성 서술형이 좀 많이 늘어났다는 점 역시 우리 학생들이 이번 시험을 다소 좀 어렵게 느끼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직 채점된 데이터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않았지만, 그리고 또 이번에 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예상컨대
5등급제에서 1등급 기준으로 그 커트 라인이 90점 초반에서 약간 여유가 더 생긴다면 한 80점 후반까지도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난이도는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크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항상 어떤 시험이 나오든 잘 보는 친구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중상위권 이 친구들이 이제 어떤 그 등급의 컷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80점대 한 중반 이 정도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70점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 등급 컷이 유동적이긴 하겠지만 저의 예상은 90점 초반에서 80점 후반 정도 1등급 컷, 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일단 이번 시험에서도 우리 학생들에게 변수가 됐던 것은 역시나 어법 문항이었습니다. 어법을 오래 공부를 했지만 그냥 피상적인 형식으로 어법을 접해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법을 깊이 있게,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수로 정답을 골라야 하는, 거기서 단 하나만 실수를 해도 전체 점수가 감점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이, 또 특히 남학생들이 좀 꼼꼼하게 어법 문제를 푸는 게 사실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법에서 변별력이 많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 원리를 항상 중심에 두고 왜 이 어법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지 좀 더 근원적인 이해를 갖고 어법을 공부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물론 내신 기간이 되면 이러기가 쉽지 않은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중간 내지는 방학 때 어법이 아직도 좀 불안하고 자신이 없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어법을 좀 제대로 깊이 있게, 왜냐하면 갈수록 이 어법을 정리할 시간은 점점 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어법에 대한 원리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특히나 취약한 영역에 대해서라면 더더욱 그런 기회가 꼭 필요하고, 이게 틀림없이 내신 성적에 반영이 될 겁니다. 나중에 가면 어법 문제가 외부 지문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외부 지문에서 어법 문제가 출제된다? 이거는 또 다른 영역이죠. 서술형으로도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어법을 좀 단단하게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외부 지문에 대한 적응력 확대, 이거 역시 우리가 수능에 대해서 각 유형별로 접근해야 되는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해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독해, 그 지문 안에 여러 가지 단서들을 유기적으로 엮어가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외부 지문의 출제 비율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은 핵심 문장의 서술형 또는 어법 관련 집중 연습입니다. 아무래도 어법이나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는 문장들은 시험 범위 내에서 특색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집중 연습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문을 볼 때 이 지문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을 역시 면밀하게 감안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학원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할 겁니다. 제가 담당하는 그 양정고 전문반에서는 일단 내신 대비 수업에 한해서만큼은 지문에 대한 완벽 분석, 제가 양정고를 또 오래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양정고의 시험 범위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된다에 대한 저의 노하우를 살려서 제가 직접 완벽하게 지문을 분석한 다음에 여기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장 타당한 내신 유형 변형을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이거를 또 제가 테스트를 봐서 학생들에게 이 내용이 끊임없이 누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커리큘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법 굉장히 중요하다고 앞서 강조를 드렸는데, 저가 어법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왜 오랫동안 어법을 공부했는데도 여전히 어법을 어려워할까라는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어법 수업을 제공하려 노력을 하고 있고, 당연하게도 왜 그렇게 어법 표현이 문장이 구성될 수밖에 없는지 원리적 이해를 가장 중시하는 수업을 평소 내신 또 내신 아닌 기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지문 대응, 각 수능 문항 유형별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들 학생들에게 저는 내신 기간이든 아니든 평소에 굉장히 연습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신 대비 관리입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직접 출제한 확인 테스트인데, 이 테스트를 통해서 현재 우리 학생들이 어떤 부분이 잘 안 돼 있는지, 또 어떤 부분들을 앞으로 수정을 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 숙달시키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복습 노트라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집에 가서 좀 별도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있고요. 그 내신 기간이 아닌 지금과 같이 이제 수능 대비 수업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되는 시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영어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그래서 각 독해 유형별로 접근하는 연습, 사실 이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뭐 어느 한두 달만큼 우리 학생들이 바로 취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평소에도 꾸준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시키는 부분이라서 내신 기간이 아닌, 그래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이런 수능 대비 기간에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 파악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학생들에게 항상 문제가 되는 이 문해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평소에 주제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학생들과 굉장히 토론을 하듯이 유기적인 수업을 저 나름대로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제에 대해서, 문해력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학생들이 독해력을 키울 수 있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제 평소에 학생들과 진학 관련 지도도 많이 하는 편인데, 그 진학 관련 지도를 하다 보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아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또 어휘는 이렇게 공부를 하자라고 나름의 팁을 많이 주는 편이고요. 구문 분석이나 어휘 노출 확대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학생들이 최대한 저에게서 많은 소스를 가져가서 본인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많지만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정리된 그런 어법과 어휘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에 제가 진학 지도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수시든 정시든 또 학생으로서 대학교에 이미 진학한 제가 그 입시 상담을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선례들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유기적으로 평소에 동기부여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정고 1학년 중간고사 분석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